칼을 줄 테니 목을 따라. 목을 따시게. 아, 그거 아니다, 알지 않나? 좀 더. 맞아. 밑에서 잘 봐, 밑에 잘 봐. 아니, 맞아. 여기 딱. 야, 씨. 이야. 아, 역시 이 쾌감이. 그 끝에가 톱이라서 그렇다. 끝에만 써요. 대공님은 이제 홀잭 전문가 아이가, 텐트 목 따는 전문가. 이제 시공만 합니다. 지금 두 번째 아이가 두 번째. 벌써 두 번째. 됐어. 됐지. 이제 딱. 안 잡아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파파스 캠핑입니다. 네, 캠핑 와서 다음 날이 됐습니다. 어저께는 요거 장작 모드로 계속 사용을 했고요. 오늘은 펠렛 연소기를 꽂아서 사용할 겁니다. 네, 이 바누스의 프리비온이라는 그 펠렛 연소기가 엄청 유명한데 저만 몰랐더라고. 이게 진짜 아는 사람들은 아름아름 해가지고 다 쓰고 있는 그런 펠렛 연소기였더라고요. 저번에 구독자 번캠할 때 들고 가서 한번 사용을 해봤었는데, 마침 그때 또 구독자님들 중에 이 바누스 유저가 있어가지고 그때는 연통을 안 썼어요. 연통으로 이렇게 직배해서 자연배기를 안 하고 그 흡출기라 하죠. 강제 흡출기, 강제 배출기, 하여튼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때 세팅도 제가 안 했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제가 흡출기가 없으니까 그냥 자연배기를 하고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 이게 자연배기를 하면 배기압이 좀 생성이 돼야 되잖아요. 한 5m 정도까지 연통을 뽑아야 되는데, 연통은 그 정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가이드라인이 안 돼, 높이가. 그래가지고 조금 지금 불안한 게 뭐냐 그러면, 얘를 후면 배기를 하잖아요. 근데 얘를 5m까지 올리니까 가이드라인을 못 잡으니까 무게 중심이 좀 안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뭐 텐트에 홀잭을 통해 가지고 뽑아낸 게 아니고 그냥 메쉬창을 그냥 찢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냥 올려버리니까 조금 불안한 감이 있어요. 이게 뭔가 이외에 또 연통 호퍼도 올리고 하면 무게감이 생기긴 할 건데, 이 밑에 스마트를 받쳐놨단 말이죠. 이게 15kg까지 내하 중이더라고요. 근데 얘만 하더라도 지금 이미 20kg가 넘기 때문에 뭔가 지금 계속 좀 불안한 감이 있어요. 근데 오늘 바람은 그렇게 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연통을 일단은 제대로 올리진 않았어요. 75관까지만 올려놨는데, 지금 키트가 얘가 후면 배기고, 그리고 펠렛 연소기도 위로 꼽는 형태기는 한데, 그거를 바꿔주는 키트들이 있어요. 이제 사이드로 뺄 수 있는, 프리비온을 사이드로 뺄 수 있는 부분, 여기로 이제 하나인 거고, 상부에서 바로 뺄 수 있는 키트가 있거든요. 이게 좀 저의 케이스에는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아 가지고 또 난로 개발자님께 부탁을 드렸더니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요런 키트가 따로 있어요. 오늘은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아무래도 연통이 이 뒤에 L관에 힘을 하중을 받는 것보다는 여기에 힘을 받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싶어서 요걸로 좀 교체를 할 건데, 제가 원래 요거를 요청드린 이유는 지금은 제가 큰 텐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원래는 솔캠을 위주로 다니잖아요 제가. 그래서 작은 텐트에 얘를 배치를 하려다 보니까 저번에 그 관성 솔밭 해변에서 찍은 영상처럼 요 연통이 L관으로 통해 가지고 이렇게 빠지는 게 이 공간 배치가 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화목난로가 너무 내 앞에 있는 배치라 가지고 좀 연통을 수직 배기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근데 연통을 수직으로 바꾸면 이제 여기서 연통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요리할 공간이 좀 좁아질 것 같은데, 이 생각보다 위에 상판이 넓거든요. 어저께 이 위에다가 그 무동력 팬도 마르코폴로 TCF도 올려봤는데 올라가더라고. 생각보다 넓어요. 이 위에 튀어나온 요런 볼트들, 이 렌치 볼트들이 뭐라 부르나, 하여튼 이놈이 튀어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관섭 없이 또 잘 올라갔어요. 그래서 요렇게 그냥 쓰는 게 저한테는 좀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서 요거 오늘 한번 결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뒤에 요 부분 있죠, 요게 여기에 막는 거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이 뒤에 판을 다 빼야 될 것 같아. 요 뒤에 시커먼 판은 열기가 텐트 혹시나 스킨에 닿지 않도록 해주는 건데, 요런 부분들이 참 전체적인 마감 혹은 이제 미적인 부분들을 상당히 올려주는 느낌은 납니다. 그 뒤에 덧판을 떼내면 어떤 느낌인지 되게 궁금하기도 합니다.
얘를 싹 떼내면 뒤에는 이렇게 생겼구나. 여기가 뒤에 이거 조금 빡빡해서 풀어놔야겠다. 이 후면 흡기가 좀 써보니까 약간 빡빡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살짝만 조절해야겠다. 오케이. 이 정도는 부드러워야지. 너무 빡빡했어 이때까지. 이미 타가지고 그름이 묻어있는 부분. 근데 이렇게만 막아도 연기가 안 새나간다는 게 좀 신기하긴 하다. 가스켓 이런 것도 없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화목난로들은 다 전부 다 수직 배기만 저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수직 배기를 쓸 때 가장 좀 불만족스러웠던 게, 특히나 윗면적이 좁은 화목난로는 요리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 협소해지는 게 좀 불만이었거든요. 근데 프라임 화목난로는 후면 배기가 있으니까 요리할 때 굉장히 넓은 면적을 쓸 수 있어요. 28cm를 하나 올리고 그 옆에 주전자를 하나 놔도 괜찮은 공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리할 때 정말 좋았어요. 근데 굳이 왜 후면 배기를 그러면 이제 수직 배기로 바꾸느냐 하면, 오늘 이제 연통의 가이라인을 좀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가지고 친화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하나 끝. 이렇게 하면 이제 뒷면이 막아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상부. 자, 요 상부가 수직 배기를 하려 그러면 일단 딱궁을 다 덜어내야 되고, 세 개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내부에 다시 열기 지연판이 있는데 펠렛을 넣어야 될 거잖아요. 이 부분도 다 빼내야 됩니다. 센터, 사이드, 사이드. 세 판을 다 뽑아야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요놈 연통이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연통 이쪽으로 잡고, 그 다음에 자, 펠렛 연속이 이렇게 딱 덮어주면 됐죠. 뭐 조리 공간은 없습니다, 이러면. 이렇게 딱 넣고 얘가 이렇게 사이에 샥 끼워가지고 고정을 시키는 거겠죠. 아, 이런 건 참 마음이 좀 든든하단 말이지. 뭔가 안전한 느낌이 확확 들어서. 아, 튼튼해. 내가 원하는 게 이거야. 여기에 펠렛 연소기가 아무리 해도 안 들어가길래 이상해가지고 그 대표님한테 전화를 해봤거든요. 여기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알고 보니까 제가 이거하고 이거를 그냥 바꿔치기 해서 잘못 껴놓은 거예요. 얘가 여기로 가야 되고 연통이 일로 가야 돼. 얘 이름 자체가 우측 모듈이래요. 이렇게 설치해야 되는데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네, 이때까지. 우여곡절 좀 많았어요. 자, 이제 펠렛 연소기를 꼽는데 지금 연통 위치랑 얘랑 바뀌었죠. 바뀐 이유는 별거 없습니다. 닿이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바꿨어요. 이게 정상으로 설치되는 거. 자, 이렇게 싹 끼워주면 옆에 이렇게 안으로 쏙 들어가는 부분이 잘 들어가겠죠. 아이고, 이제 속 시원하다. 제대로 됐네. 아, 지금 이 리뷰를 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전만은 도대체 뭐고, 매뉴얼도 안 보고 하나 싶겠지만, 제가 원래 매뉴얼을 잘 안 봅니다. 항상 중요한 거는 캠핑용품은 좀 직관적이어야 된다. 요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매뉴얼 안 보고 한번 해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보시는 분들이 좀 깝깝한 게 있어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제품을 누군가가 리뷰를 한다 그러면 또 관심이 생겨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또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미 잘 쓰고 계신 분들이 제가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전마가 무슨 유튜버고 저래가지고 리뷰하겠나 생각이 들겠지만, 자,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다. 자, 지금 약간 두근두근함이 살짝 있긴 있어요. 왜 두근두근 하느냐 하면, 하여튼 저는 펠렛 쓸 때마다 약간의 좀 두근두근함이 있어요. 요거 요래다가 싹 호포 끼워가지고 나중에 써주면 되는데, 요 펠렛 녀석이 있죠. 요게 프리비온 연마라 불러도 되나? 우리 난로 개발자님이 열심히 만든 건데 연마라 부르면 안 되죠. 자, 이 제품이 특허도 2개나 출원을 했고 뭔가 잘 만들었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이렇게 역화 방지, 제일 마지막에
얼마 안 남았을 때, 그죠?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내려가는 게 없을 때 이게 자동으로 착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제 역화가 되는 거를 방지해주는 이런 부분도 있고, 열심히 연소를 해서 타고 있을 때 이게 사이드, 양 사이드에 이렇게 두 개가 열리거든요. 이쪽 날개도 열리고 이쪽 날개도 열려요. 이렇게 열리면서 이제 여기도 타고 여기도 타면서 막 불이 쏟아질 거잖아요. 이 중간 부분에 이게 연소가 잘 안 되면서 클링커라고 이렇게 굳어가지고 이게 고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부분에도 공기가 흡기되게 만들어 가지고 중간 부분까지 잘 연소가 되게끔 만들었다. 뭐 이런 부분이 이 프리비온 펠렛 연소기에 좀 특화된 부분, 특징인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뭐 제가 만든 사람은 아니니까 요 정도 제가 알고 있는 지식 좀 전파해 드리면서 이제 불을 한번 땡기 보겠습니다. 시화만 간단하게 해보고요. 불 잘 내려가는지, 배기압은 안 나올 거예요. 제가 연통을 충분히 지금 올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불은 붙여 볼게요. 자, 펠렛은 쪼매만 한 바가지 정도, 딱 요 정도만 부어서 양 사이드에 잘 걸렸고요. 닫아 놓고 해야지 샌다. 자, 이거를 살짝 벌려 가지고 양쪽으로 열심히 토치질을 하면 됩니다. 배기압 좀 올려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얘는 기밀이 중요하니까 다 닫아요. 전부 다 닫아요. 몽땅 다 닫아야 됩니다. 열린 부분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요. 화실의 기밀이 중요하거든. 이게 흡출기를 쓸 때는 연기가 막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흡출기를 안 쓰니까 얘가 배기압이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통을 좀 달가가지고 배기압을 올리든지, 아니면 초반에 이 안에다가 착화제 같은 걸 하나 넣어놓으면 좋다고 하는데 착화제가 없습니다. 지금 이 연기 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연기 가득 찼다 안에. 연기만 위로 올라오고 지금 뭐 불이 위로 솟구치거나 하진 않습니다. 불이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아직은 배기압이 안 좋아. 연기 다 없어졌죠 이제 안에. 불이 슬며슬며시 내려옵니다. 자, 이제 냅둬보자. 이쪽이 덜 붙네. 밑에까지 이제 쳐줘야 되거든요. 좀 기다려 봅시다. 아침에 젤을 안 뺐더니. 안에 결로가 생겨갖고 물이 줄줄 흐르고 있어. 배기압이 안 나온다. 밑에까지 불이 딱 떨어졌다 올라가야 되는데.
연기는 이제 안 나와요. 옆에 물을 탁 열면 역화가 되지. 지금 안정화가 어느 정도 돼 가고 있는데 이게 연통 높이가 지금 얼마 못 뽑았어요. 5m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밑으로 이제 불이 쫙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불이 지금 반 정도 지금 걸쳐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운 열이요 지금 나와가지고 바로 연통으로 그냥 다 빠지고 있는 중이에요. 가볍게 씻고 나왔습니다. 그 동안에도 계속 태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게 최대인 것 같아요. 지금 연통이 어떻게 들어갔냐면 75짜리가 하나 둘 셋 넷 감안을 하면 한 3m 정도 올라간 거예요. 지금 이중연통 포함해 가지고 이게 80파이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연결을 할 상황은 좀 아니어 가지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이런 어처구니 없는 네 확인도 안 하고 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늘 뭔가를 항상 들고 다니니까 팩가방 안에 있을 줄 알았어. 근데 없었더라고. 어쨌든 그냥 자연 배기로 해서 3m까지 하면 간혹 가다가 불이 밑에까지 지금 칠 때가 있어요. 지금이 좀 그렇거든요. 거의 불이 밑에까지 닿이고 있는데 위에서 좀 바람이 치거나 하면 한 3분의 2 정도까지밖에 안 내려와요. 근데 열량은 지금 뭐 어마어마한데 대부분의 열량을 밑에 치고 연통으로 뺏기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하네요. 캠핑장에서 여기 사과 농사를 짓는지 사과를 좀 이렇게 비품목 사과 있죠. 팔 수 없는 사과들 그거 그냥 갖고 가서 먹으라 해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이 동네가 사과 농사를 어마어마하게 짓는 동네인데 사과 맛있거든요. 밀양 얼음골 하면 다 아시죠? 네. 아, 옆에가 지금 상당히 뜨거워요. 그리고 오늘 날씨가 그렇게 막 썩 안 추운 날씨? 바람도 별로 안 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화목난로를 옆에 쫙 쬐고 있으니까 이 펠렛의 위력이 어마어마하게 저를 강타하고 있는 중입니다. 좀 뜨거워요 지금. 근데 오늘은 테스트 삼아서 리뷰도 할 겸 얘를 한번 계속 태워보고 있는데 저는 흡출기가 없으니까 자연배기 테스트를 한번 오늘 해보고 있거든요. 물론 제가 이 프리비온을 사용하기 전에 예전부터 저는 화목난로를 좀 빨리 썼단 말이에요. 제일 처음에 제가 썼던 화목난로가 지금도 쓰고 있지만 공교롭게도 M스토브 바트가 가지고 만든 거 있죠. 제일 처음에 원형 그 DIY 제품 그게 저의 첫 이제 화목난로였는데 그때는 장작만 쓰다가 그 다음에 제가 화목난로에서 펠렛 연소기를 달아가지고 본격적으로 써본 게 DY 스토브라고 그게 미국 브랜드였어요.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다 철수를 해버렸는데 그때 펠렛 연소기랑 파티오 이게 유리관으로 불 막 올라가는 거 있죠. 그거를 그때 철수할 때 되게 저렴하게 판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한번 사가지고 써봤어요. 그때는 이제 이게 펠렛 연소기가 밑에서부터 불이 올라오는 그런 상향식이었습니다. 상향식을 써봤는데 그때는 제가 이 펠렛 연소기가 뭐 그렇게 뭐라 그럴까 따뜻하다 뭐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DY 스토브 자체가 열량을 밖으로 많이 배출을 못 해주는 구조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화목난로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를 경험을 많이 해봤죠. 이 우드가스가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불이 펑 하고 폭발하듯이 붙어가지고 뭐 이렇게 시화가 되는 그런 경험도 해봤었고 뭐 하여튼 뭐 매뉴얼 없이 이것저것 몸으로 부딪히면서 펠렛 연소기를 좀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 펠렛 연소기만 제대로 나온 거는 사실 제가 얘가 처음은 아니에요. 그 전에도 캠핑 투어님한테 빌려가지고 몇 개를 써봤거든요. 그건 옆으로 이렇게 탁 한번 꺾여가지고 계단식으로 내려가는 뭐 그런 구조. 저는 개인적으로는 펠렛 연소기를 선호하는 편이 아니에요. 저는 불질은 엄청 좋아하죠. 그래서 화목난로도 여러 개를 가지고 있고 겨울만 되기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하고 제가 또 화롯대에서 불질하는 것보다는 화목난로 불질을 조금 더 좋아하는 편이더라고요. 근데 왜 펠렛 연소기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난방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느냐면 그냥 취향인데 이게 어떤 이 제품의 문제가 전혀 아닌 거죠. 그냥 나의 취향인데요. 저는 얘가 느낌이 등유난로 같아요. 등유난로 혹은 페니터 그런 느낌입니다. 한번 세팅 딱 해놓으면 손댈 일이 없잖아요. 이것도 지금 제가 호퍼를 위해 연결을 안 해서 그렇지 호퍼 딱 큰 거 달아가지고 대용량 호퍼 달아가지고 펠렛 부어 놓으면 그거 다 떨어질 때까지 할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약간 느낌이 등유난로 같아요. 등유난로도 한 몇 리터 이렇게 쫙 넣어 놓고 나면 다 끝날 때까지 건드릴 일 없잖아요. 열량만 이렇게 즐기는 거죠. 그냥 난방 도구 딱 그렇게 변해버리는 것 같아요. 이게 원래는 중앙에 센터에 배치가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 좌우로 공간이 안 나와서 뭘 뭐 시에라컵 정도 올려가지고 물 끓이는 거 정도 말고는 특별히 요리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었는데 오늘은 제가 연통도 이제 수직 배기를 하고 펠렛 연소기도 우측으로 달았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좀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펠렛 연소기는 우측으로 이렇게 달아놓고 요 연통이 있죠. 연통은 원래대로 후방 배기로 그냥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냄비 하나 올릴 정도나 요 28cm 요 정도 되는 팬 하나는 올릴 수 있는 공간이 약간 걸쳐서 올릴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나오거든요. 그러면 요리가 가능해져요. 장작하고 조금 다른 게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이게 장작만 넣고 태웠을 때는 앞으로 나오는 복사열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 윗면이나 옆면이나 뒷면으로는 거의 복사열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냥 발사되는 느낌이었는데 펠렛을 때우니까 이게 밑으로 쳐가지고 돌아서 이렇게 나가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천장 부분에 열기가 엄청나게 많이 가해져요. 물론 앞이 좀 더 뜨겁기는 한데 유리 때문에 여기가 많이 뜨겁거든요. 그러니까 요리할 수 있는 열량도 충분히 위로 많이 확보가 되고 연통을 훨씬 더 텐트 속에다가 많이 집어넣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선반 위에 올려놓고 쓰는 게 아니라 좀 바닥 쪽에 깔아놓고 쓰는 거죠. 그렇게 하면 뭐 요리할 때도 높이가 충분히 나오고 얘가 바닥에 딱 닿여 있으면 그냥 약간 숙여서 요리하는 높이는 나오거든요. 그렇게 쓰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좀 바닥에 많이 낮춰서 놓으면 여기서 열량도 이렇게 올라가는 열량이 나오고 천장에서도 열량이 나오고 연통도 텐트 속에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열량을 최대한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번에 또 쓸 때는요 다시 원상복귀 시킬 겁니다. 그래서 요거 후면으로 보내고요. 연통은 후면으로 보내고 이외의 공간을 확보해서 요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쓰면 제가 이제 펠렛 연소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작을 뗄 때보다 윗부분이 있죠. 윗부분에 열 변색이 엄청 빨리 일어났어요. 지금 완전히 지금 다 노리끼리하게 변해버렸거든요. 그리고 연통도 장작 태울 때 이 정도까지는 색깔이 안 변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색이 다 변해버렸습니다. 이 불멍을 하시는 분들도 자기 취향이 있죠. 위에서부터 이렇게 쏟아져 내려오는 이 화려한 불길을 좋아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저는 이 불이 특히나 이 캔버스 프라임에서 장작을 넣고 불질을 했을 때 불보다는 얘 불이 그렇게 안 예쁘다고 느껴져요. 왜냐면 이 프라임 자체에서 나오는 그 뒤에 후면에서 흡기를 해가지고 동글동글동글하게 막 뒤에서 불을 이중연소로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 불이 훨씬 더 아름답고 멋진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를 하자면 펠렛 연소기에서 떨어지는 불이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다. 밤에 이제 난방 목적으로 펠렛을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좀 변함이 없는 게 이 바누스에서 나온 이 프리비온 펠렛 연소기가 엄청 안전하고 뭐 이때까지 사고도 없었고 특허도 출원을 많이 했고 좋은 거 알거든요. 근데 제가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제가 밤에 잘 때도 등유난로를 안 돌리는 사람이니까 불안감이 늘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얘를 밤에 잘 때 난방용으로 틀어 놓는 게 편하다라고 말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제 개인적인 어떤 느낌만 말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장작은 밤에 누군가가 불침번을 해야지 계속 뗄 수 있는 거고 얘는 그냥 펠렛 연소기 바로 위에 호퍼 큰 거 달아가지고 그냥 때려 부어 놓으면 밤새도록 안전적으로 잘 타잖아요. 정말 안전하게. 거기서 조금 더 안정성을 더 추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자연 배기 하지 말고 강제 배기 방식으로 하면 되는데 저는 이 자연 배기에 대해서 약간의 불안감을 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텐트를 관통해서 얘가 나가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아무리 스트링을 해놨들 같이 넘어가면 어떡하지? 약간 그런 생각이 있거든. 그러면 이게 불이 있는 상태에서 넘어가 버리면 이제 불바다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약간 안전에 대한 걱정이 있어가지고 밤에 안 태우는 거고, 등유난로도 저는 마찬가지거든요. 텐트가 만약에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 등유난로를 쳐가지고 넘어지면 어쩌지? 약간 그런 걱정이 좀 있어요. 이거는 뭐 제 사정이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런 거 아니잖아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고,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확실히 편하기는 편하죠. 장작보다는, 장작을 주기적으로 넣어주는 그 수고로움이 일단은 없는데, 얘를 반대말로 하면 장작을 넣어주는 재미도 없는 거예요. 재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뺏기는 거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펠렛을 쓰는 것 자체는 그냥 등유 집어넣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편하기는 한데 내 재미를 뺏어갔네. 약간 그 느낌. 연통 뽑는 거, 또 이 연통을 뽑아주는 게 또 캠퍼의 자존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요 연통을 뽑는 데 대한 또 안전한 주의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특히나 바람 부는 날에. 그래서 강제배기란 것도 기계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강제배기도 전기를 쓰는 거다 보니까 이게 또 어찌 될지 몰라. 중간에 꺼져버리면 그냥 바로 역화가 생기잖아요. 바로 그냥.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번에 제가 이제 구독자 번캠 할 때 한 분이 가져오셔가지고 써보고 계속 하루 종일 돌렸거든요. 돌리고 아무 이상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때는 이제 연결을 파워뱅크에 연결해가지고 계속 돌렸으니까 시화도 엄청 빨리 되고 불도 안정적이고 밑에까지 다 떨어져가지고 계속 오랫동안 잘 타고, 안정적이다, 이 정도면 쓸만하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전에 대한 것들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챙겨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밤에 좀 약간 춥게 자면 되지 뭐. 약간 이런 느낌이고, 진짜 안전하게 자고 싶으면 팬히터 쓰면 되는 거고, 팬히터 전기밖에 안 되냐 그러면 노지 캠핑 안 가면 되는 거죠. 안전을 추구하면 뭐 그닥 이제 캠핑을 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좀 좁아지는 거기는 하지만, 어쨌든 안 죽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이 불꽃은 더 이상 내려오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딱 3분의 2 지점에서 그냥 멈춰서 그냥 계속 탑니다. 펠렛을 좀 더 부어봐도 뭐 비슷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펠렛을 사용을 할 때는 얘가 기미를 다 유지를 시켜야 되잖아요. 하나도 열려 있으면 안 되거든요. 글로 공기가 빨려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거 옆으로 열어서 돌리는 순간, 문을 여는 순간 바로 이렇게 불이 사라지면서 역화가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이런 짓 하면 안 되죠. 기밀이 정말 잘 되게 하는 것도 요게 이제 설계가 잘 돼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지금 더워가지고요, 뭐 계속 틀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지금 요만큼 차 있거든요. 요것만 다 소진하고 나면 요게 또 중요한 게, 그 끄트머리에 펠렛이 조금 남았을 때 이제 위로 열이 폴폴 올라오느냐, 특히나 이 자연 배기를 했는데도 연통의 높이가 얼마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얘가 과연 제대로 꺼지느냐, 뭐 그런 것들 한번 좀 살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요 꺼지만 하고 저녁에 해 떨어지면 한 번 더 불 붙여가지고 자기 전까지만 써볼 생각입니다. 이제 요까지만 태우고 더 이상은 안 넣을 겁니다. 지금 이제 장작이 폰이 떨어졌어. 깜짝 놀래라. 자, 이제 펠렛은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막고 있던 부분이 있죠. 요게 이제 탁 막히면서 냄새 맡아봐도 펠렛 냄새 나지 연기 냄새는 전혀 안 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연통은 온도가 한 200도 정도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 연통도 열 변색이 빨리 왔네요. 워낙 고온으로 지금 계속 가다 보니까. 그리고 펠렛 연소기도 하단부 부분에 열 변색이 살짝 생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위에 판은, 아이고 내 지문 묻어가지고 제가 색깔이 저래 됐네. 이렇게 노릿노릿하게 잘 구워졌습니다. 확실히 열량이 지속적으로 잘 나와요. 장작은 또 최대 화력 치일 때랑 좀 최저 치일 때랑의 차이가 있는데, 펠렛은 그런 거 없죠. 그냥 꾸준히 계속 잘 탑니다. 등유난로가 화력을 뽑아내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지속적으로 쫙 뽑아내는 거고요. 앞에 지금 유리에 얼룩이 살짝 있는데, 제가 요거를 어저께 장작을 태우고 나서 유리를 닦지 않고 바로 시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로가 안에 좀 생겼어요. 불을 붙이는 동안에. 그래서 그게 저렇게 약간 굳어 버렸는데, 저것도 나중에 휴지로 닦으면 다 닦일 겁니다. 유리에 묻은 거니까. 제 불은 지금 한 3분의 2 지점까지, 뜨거워. 카메라로 들고 있지를 못하겠네. 요 정도 느낌까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저번에 흡출기를 사용했을 때는 바닥을 찍었거든요. 흡출기로 할 때는 강제로 배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자연 배기 높이는 3m. 지금 텐트 위로 한 요 정도밖에 안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 느낌이거든요. 한 3m 조금 더 되나? 한 그 정도 느낌인데, 이 정도 하더라도 뭐 저거 태우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 연통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그냥 이렇게만 오늘 태워보고 있어요. 잘 탑니다. 잘 타. 그리고 오늘 요 펠렛은 네이처스 요 목재 펠렛 요거 15kg 짜리를 한번 써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위로 연기가 좀 스물스물 나나? 뭐 거진 안 나네. 차단이 딱 되어버리니까 안 나고 있어요. 자, 요 속에 있는 거 지금 이제 열심히 태우고 있는 건데, 불길은 변화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여기서 계속 태우고 있는 거는 변함이 없고, 조금 더 태워보면 이제 끝 마무리할 때 어떻게 되는지도 좀 봐야겠죠. 자, 이제 거의 막판에 왔어요. 불길이 다 싸그러 들고 거의 끝날 지점. 그리고 위에는 역화 같은 거 당연히 없고, 뭐 연기 나는 거 없고, 차단판 다 내려와 있고 안전합니다. 이제 여기만 이제 열이 쫙 고여 있는 상황이고요. 찌꺼기들 빠지고 있고 로켓처럼 불 계속 쏴주고 있습니다. 여기 관통돼서 뒷부분 보이시죠? 네, 여기가 듀얼 코어라고 해서요, 연소실이 여기에 하나 있고 여기에 하나 있거든요. 뭐 합쳐서 그냥 하나라고 보면 되는데, 불도 이제 양쪽으로 나눠서 붙이는 거고, 보통 중간에 보면 여기 글자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 부분에서 다 안 탄 펠렛들이 좀 뭉쳐지는 현상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저기 빵빵빵 3개 구멍이 뚫려져 있죠. 양쪽으로. 저기로 흡기가 되면서 중간에 이 클링커들이 이제 쌓이는 그런 일들이 거의 없어지는 거죠. 저기가 계속 굳어버리거든요.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뭐 클링커 저감제 이런 가루 같은 것도 펠렛에 태워서 넣기는 하는데, 그게 전혀 필요 없습니다. 정말 이 부분에 공기순환 잘 되고 흡기도 잘 되고, 이 뒷부분 잘 보이시죠? 이런 게 이제 기술력이죠. 기술력. 피닉스가 불타오른다. 잘 만들었어요. 이 정도는 만들어줘야지 사람들이 안정성을 다 이렇게 느끼고 구매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의 후기도 보면서 아, 이거 안전하구나 하고 사는 거지. 요 펠렛 연속이라든지 화목난로는 실제로 만들어서 시판하시는 분들, 이렇게 DIY 느낌으로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이렇게 제품화를 시켜서 브랜드화를 시키는 그런 데도 상당히 많은 거 아시잖아요. 다 이게 이제 기술력인데, 좀 저가형들은 좀 대동소이한 부분들이 많고, 특히나 이렇게 좀 복잡하게 펠렛 연속기까지 또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저는 펠렛 연속기가 뭐 이렇게 협찬을 받았지만 제가 직접 보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얘가 두 번째거든요. 제가 예전에 갖고 있는 DY 스토브에 대해서는 뭐 넘사벽 수준으로 아예 어린아이가 어른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그냥 대충 봤을 때는 약간 그런 거 같잖아요. 보조 배터리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많은 기술력이 지금 집약이 되어 있는 거고, 우리 캠퍼들의 안전과 밤의 난방을 책임지는 모든 기술력이 집약이 되어 있는 거죠. 한잠을 자긴 잤는데 뭔가 계속 깨있는 느낌이었어요. 뭔가 피곤이 안 풀린다. 이걸 안에를 좀 닦아야겠습니다. 싹 들어갔고, 긁어.
긁어줘. 여기도 한번 긁어줘. 이게 중요하더라. 아까 해보니까 이 안에를 좀 잘 거줘요. 이제 연기가 무럭무럭 날 겁니다. 하면 위로도 연기 나오죠. 배기압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연기가 위로 올라가도 상관없어요. 메시망으로 다 열려 있어가지고 뭐 텐트 안이나 밖이나 지금 별반 다를 게 없어. 됐다. 아까 펑 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이제부터는 이제. 아, 연기 무럭무럭 나고 좋았어. 이거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밤이 되면 배압이 더 떨어지거든요. 밖이 추우니까. 근데 불이 아까보다 밑으로 더 내려오네요. 지금 이제 바닥을 찍고 있어요. 왜 이럴까? 역시 펠렛은 어렵습니다. 공부를 해야 돼. 뭐 불만 붙여놓고 놓으면 별 상관없는데 이유를 알아야지. 아까 전에는 3분의 2 지점까지만 불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왜 떨어질까? 어쨌든 잘 되고 있으니 다행이다. 와, 옆에서 뿜어나오는 열량이 어마어마해요. 덥습니다. 지금 텐트에 문 다 열어놨거든요. 상당히 더워요. 이 쓰면 쓸수록 와, 잘 만들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쉬쉬하면서 몰래 썼지,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동안에 나만 몰랐던 게 약간 억울한 느낌이긴 하고요. 뭐 하나 빠지는 부분이 없어요. 지금 자연 배기 중인데 높이를 지금 3m 정도 올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시원하게 뿜어 나옵니다. 상당히 괜찮아요. 와, 잘 만들었어.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영상을 올렸던 바누스의 캔버스 프라임 화목난로, 이 영상 아마 잘 보셨을 건데요. 그때는 장작 위주로 사용을 했었고 후면 배기로 이용을 했었고 다이스 쉘터라는 작은 1인용 쉘터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때 뭐 열량이 어마어마했었죠. 그죠? 프리비온이라는 거의 뭐 끝판왕급 펠렛 연소기를 사용을 했었고 수직 배기를 한번 이용을 해봤어요. 연통을 수직 배기를 하니까 조리할 수 있는 공간이 일단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철수할 때 다시 후면 배기 방식으로 좀 바꿔놓고 철수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아침에 뭐 열어보니까 안에 쟤도 뭐 적당히 나와 있고요. 어저께 15kg짜리 펠렛을 가져와 가지고 한 10kg 정도를 사용을 했습니다. 밤에 자기 전에는 이제 소화가 되는 거를 다 확인을 하고 잠을 잤었는데 제가 누누이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아직까지 이 펠렛 연소기를 활용을 해서 난방을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초짜입니다. 제가 캠핑을 거의 이제 한 5년째 하고 있는데 펠렛 연소기도 안 써본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저는 초짜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제품이 뭐 불안전하다, 불날 수 있다, 뭐 요거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건 아니에요. 워낙 안정성이 입증돼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명품 펠렛 연소기이긴 하지만 제가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 밤에 잘 때는 심지어 등유난로조차도 켜지 않고 잔다. 그거는 제 사정이지만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저께는 요걸로 밤에 난방은 안 했습니다. 자기 일보 직전까지만 난방을 했었죠. 확실히 편합니다. 펠렛 연소기는 편해요. 등유난로하고 제가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네, 한번 채워 놓으면, 호퍼에다가 가득 채워 놓으면 밤새도록 돌리면서 안전하게 난방을 할 수 있는
기구이기는 합니다. 으쌰. 요거 에어블로우 다 불어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름이 조금 많이 묻어 있네요. 연소봉이라든지 뭐 찌꺼기가 쌓여 있는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깨끗하게 잘 탔습니다. 마무리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요, 펠렛 연소기는 여러 브랜드에서 만들고 있고 개인이 자작을 하기도 하고 아직까지 굉장히 많은 시도, 특히나 안정성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때까지 늘 있어 왔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펠렛 연소기를 개발하시는 분들이 많은 시도를 하고 또 시도 끝에 특허도 내고 하는 그런 좀 캠핑 용품 중에서는 좀 재밌는 분야,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 분야라고 봅니다. 프리비온 이후로도 훨씬 더 좋은 펠렛 연소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자, 그런데 대중적이지는 않습니다. 캠핑 용품들이 굉장히 많은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는데 필수인, 텐트나 의자 이런 것처럼 필수인 카테고리가 있는 반면에 화목난로처럼 아주 사용하는 분들이 아주 극소수인 그런 카테고리도 있습니다. 다른 카테고리들보다 많이 팔리는 분야가 아니겠죠. 그래서 이걸 연구를 하고 제품을 만들어내고 판매를 하고 하는 과정들이 녹록치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화목난로라든지 이런 분야, 화로대는 좀 쉽잖아요, 그죠? 근데 화목난로 분야나 펠렛 연소기 분야는 많은 분들이 좀 개발을 시도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뭐 또 우리 캠퍼 입장에서는 뭐 펠렛 연소기 이거 뭐 나는 필요 없어, 몰라도 돼, 나 복잡한 거 안 쓸 거야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많고요. 그냥 등유 난로면 충분해, 우리는 등유 난로 안 쓰고 더 안전한 페니터 쓸 거야,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캠핑 스타일 따라 다르잖아요. 오토 캠핑장 위주로 가시는 분들, 가족 캠핑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자기의 환경에 맞게끔 난방을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이 화목난로는 어떻게 보면 난방 도구로서는 제약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중간에 계속 장작을 보충해 줘야 된다는 그런 제약이 있어서 밤에 잘 때 이걸로 난방을 하시는 분들이 없죠. 불침번에 서지 않는 이상. 그런데 재미는 있습니다. 등유난로, 페니터, 재미있는 캠핑용품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냥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편리한 도구죠. 얘는 재미가 있습니다. 장작을 계속 넣어야 되는 수고로움이 있지만 그 수고로움이 재미와 치환될 수가 있고, 그리고 한번 연료를 넣어 놓으면 그 연료를 이용해서 요리, 난방, 불멍 세 가지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근데 단점이 너무나 많죠. 가지고 다닐 때 뭐 부피라든지 연통을 따로 챙겨야 되는 그런 모델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 텐트의 환경에 따라서 연통을 많이 세워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뭐 아니면 이 연통을 안 세우고 강제 배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다양하게 뭔가 한번 구매를 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돈이 조금씩 들어가는 그런 캠핑 용품이긴 해요. 그래서 재미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캠핑 용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연찮게 저는 캠리니 시절부터 등유난로를 안 사고요, 화목난로부터 출발을 했던 사람이라서 장작을 넣는 화목난로는 되게 익숙하고 얘가 어떻게 써야 안전하고 어떻게 쓰면 위험할 수 있는지가 체득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텐트에 불도 한번 내어 봤기 때문에 이 안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경험적으로 학습이 되어 있는 사람이긴 해요. 근데 처음 화목난로를 접하는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위험할 수 있다는 것들을 그냥 유튜브라든지 블로그를 보고 지식적인 측면만 접근을 하면 실제로 내가 썼을 때 어떤 긴급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등유난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화목난로를 처음에 운용을 하시다가 이 장작을 넣고 하는 이 재미에서 벗어나서 좀 더 효율적으로 난방을 하고 싶고 밤에도 쓰고 싶다 하는 그 욕구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게 약간 수순 같은 거예요. 저도 화목난로 계속 쓰다가 펠렛으로 넘어가고 했던 이유가 뭔가 업그레이드를 더 하고 싶었습니다. 자, 이런 펠렛 연소기가 시중에 나와 있지요. 다양한 브랜드에서 만들고 있고요. 가격대도 뭐 그렇게 싼 편은 아닙니다. 얘가 20만 원 후반대, 27만 원 정도 하니까 그렇게 또 싼 편은 아니고, 얘를 쓰기 위해서는 여기에 또 맞는
화목난로를 이용을 하셔야 되고, 또 맞지 않는다면 이렇게 도킹 키트를 따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돈 들어가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질 거고요. 그리고 자연 배기를 하지 않고 흡출기를 써야 되는, 넘어가야 되는 거의 이제 끝판왕이죠. 그렇게 되면 그까지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다 재미죠. 캠핑이 효율만 따진다면 굳이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야외에서 즐기는 바깥 생활, 여기에 어떤 재미를 느끼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뭔가 내 캠핑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면서 점점 나의 재미를 추구하는 그런 분야긴 하죠. 아주 극소수가 즐기는 그런 카테고리의 제품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아마 부정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저도 어저께 자연 배기를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만간에 나도 강제 배기 넘어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빡 들었어요. 그게 딱 들면서 뭔가 가지고 다녀야 될 장비가 더 늘겠구나 라는 느낌도 들었고, 뭐 연통 대신에 그걸로 이제 바꾸는 거니까 그렇게 부피적인 측면에서 큰 차이가 발생을 하진 않겠지만 조만간에 가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는데, 제가 딴 얘기를 하는 것들은 뭐 다 연관되는 얘기지만, 이 프리비온이라는 펠렛 연소기는요, 제가 감히 어떻다 저떻다 언급을 할 정도의 수준의 제품은 아니에요. 거의 정점을 찍은 수준의 제품이기 때문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알고 있고 펠렛 연소기로 넘어가고자 하는 분들이 아마 제일 처음에 선택선상에 놓고 고민하는 제품일 겁니다. 상세 페이지가 훨씬 더 잘 돼 있고요. 그리고 개발하신 그 바누스 대표님, 난로 개발자, 직접 운영하시는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훨씬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근데 정보가 좀 너무 많아 가지고요, 공부할 게 상당히 좀 많이 느껴지는데, 그래서 초보자들이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전 좀 들었어요. 저도 얘를 협찬을 받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제품 이렇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기는 싫어서 유튜브 영상을 좀 많이 봤거든요. 근데 보면 볼수록 좀 복잡하네, 뭔가를 내가 숙지를 많이 해야 되네, 처음에는 그런 우려가 좀 있었는데, 제가 펠렛 연소기에 경험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매뉴얼도 안 보고 바로 시도를 해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얘를 잘 활용을 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안전하게 쓸 수 있는지가 이제 내가 경험치와 더불어서 유튜브 봤던 것들이 합쳐지면서 좀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딱 정리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얘는 많은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꽂고 바로 쓰면 될 정도로 아주 단순하지만 안전하게 만들어 놨어요. 정말 단순합니다. 초보자들이 충분히 쓸 수 있어요.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제품입니다. 양쪽 열고 불 붙이고 가만히 기다리면 알아서 쫙 아름다운 불이 쏟아지는 거죠. 단순합니다. 지켜야 될 것들 딱 하나 있습니다. 화목난로 있죠? 얘가 열린 구멍이 있으면 안 돼요. 흡기구들이 여러 가지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장작을 넣는 구멍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모두 밀폐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얘가 가스킷이 있거나 뭐 그렇게 밀폐가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아마 이게 틈새에서 조금씩 공기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무언가가 활짝 열려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활짝 열려 있으면 거기로 순간적으로 많은 산소가 공급이 되면서 역화 현상이란 게 일어납니다. 자, 역화 현상은 불이 거꾸로 타는 거죠. 거꾸로 타면 어떻게 돼요? 위에 펠렛이 쌓여 있는 호퍼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로 불이 타고 올라가 버립니다. 거기 불이 붙어 버리면 걷잡을 수가 없죠. 물 부어서 끄면 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얘 그냥 전기 제품 아니고 쇳덩어리잖아요. 그죠? 물 부어서 그냥 말리면 끝납니다. 치우는 게 조금 귀찮아서 그렇지, 펠렛은 물이 묻으면 부풀어 버리거든요. 근데 그냥 말리면 됩니다. 털어내고 말리면 되는 거라서 혹시나 역화가 생겼다 걱정 마세요. 옆에 방화수만 있으면 됩니다. 페트병에 물만 있으면 그냥 부으면 끝나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근데 연기가 무럭무럭 나고 불길이 보이니까 두려운 거지, 그냥 물 부으면 끝납니다. 얘는 기름이 아니잖아요. 그냥 물 부으면 끝나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마음이 조금 놓일 겁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은 없어요. 물 부어서 갔던 경험은 없는데 역화가 되었던 경험은 있기는 있죠. 그래서 그거 뭐 아는 지식을 동원을 해서 차단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해결을 했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물 부어서 끄는 겁니다. 별거 없습니다. 캠핑용품 아껴봐야 똥 되는 거고, 이 와중에 고양이가 옆에서 지나가고 있네. 네.
자, 어쨌든 여기까지 뭐 전문가적인 식견으로 제가 감히 리뷰를 드릴 만한 물건이 아니라서 저의 경험을 토대로 또 초보자들, 펠렛 초보자들이 요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조금 해보면서 리뷰를 해봤었는데, 재밌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편안한 제품이고요, 안정적인 제품입니다. 이미 많은 유저들이 있고 그들이 카페에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알게 모르게 잘 써왔던 거예요. 바누스 측에서 협찬을 아마 제가 처음 받은 것 같고요. 그리고 최작가, 유튜브에서도 리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뭐라 그럴까, 마케팅 측면에 있어서 그동안에는 조금 소극적으로 해 오셨던 것 같은데, 이제는 제품 협찬도 좀 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알게 되는 그런 길을 열어 놓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미 알려진 브랜드에서 나오는 제품들도 있겠지만, 정말 숨어서 좀 숨었다고 표현할게요. 숨어서 내공을 쌓아왔던 그런 브랜드가 바누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협찬 받아서 좋은 얘기만 해주는 거 아니냐, 이때까지 제가 했던 얘기 쭉 다 살펴보면 좋은 얘기만 한 거 아니에요. 이 펠렛 연소기를 썼을 때의 어떤 불안한 요소들에 대해서도 제 경험으로 여러 가지를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죠? 아니, 이 얘기를 듣고 펠렛 연소기를 포기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해야 될 말은 다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 앞으로 제 영상에서 얘들을 종종 아마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 취향은 펠렛 연소기보다는 장작이 제 취향이고, 장작을 태울 때조차도 제가 이때까지 써봤던 여러 화목난로 중에서 얘가 정말 탑3 안에 들 만큼 정말 잘 만든 제품입니다. 겨울이 가기 전에 정말 많이 활용을 하게 될 것 같고, 이거 말고도 제가 화목난로가 2개가 더 있잖아요, 그죠? 자, 이것들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계속 써줘야지 되는데 고민이 좀 많네요. 실제로 불길은 얘가 가장 예뻤고, 요리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얘가 가장 넓었기 때문에 활용도 측면에서는 이 캔버스 프라임이 정말 장작을 연소했을 때 왔다 갔다, 그렇게 한 번 더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요 프리비온의 연소기는 도킹 툴이 여러 브랜드 제품에 맞게 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이 프라임 캔버스 프라임을 쓰지 않더라도 호환이 충분히 됩니다. 좀 저렴한 화목난로에서도 호환이 잘 되고, 좀 고가의 화목난로, 알려져 있는 여러 브랜드의 화목난로에서 호환되는 이 키트가 다 있기 때문에 그것만 준비를 하시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화목난로를 펠렛 연소기용 화목난로로 변신시켜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제가 했던 리뷰가 도움이 조금이나마 여러분께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바누스 측에서도 바누스 측에 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가격대가, 얘도 가격대가 좀 있고 얘도 가격대가 있죠. 2개 합치면 거의 한 100만 원 춤할 겁니다. 뭐 연통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가뿐하게 넘죠. 비쌉니다. 취미용품 치고는 비싼 거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은, 얘가 중국에서 막 찍어낸 물건이 아니고요, 대량 생산한 물건이 아니고 국내에서 국내 원자재로 하나하나 전부 다 수작업 스타일로 만들어 왔어요. 물론 절곡이나 레이저 절단은 사람이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까지는 기계가 있고, 이거 일일이 다 조립하는 거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아니, 수제품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비쌀 수밖에 없다라는 거. 물론 얘가 등유난로처럼 많은 사람들이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이었다고 치면 중국에서 대량으로 생산을 해서 좀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할 수가 있었겠지만, 안타깝게도 얘는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극소수만 즐기는 캠핑 용품이기 때문에 대량 생산 자체가 좀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격이 어쩔 수 없이 조금 비쌀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경제 원리적인 측면에서 한번 바라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리뷰는 마무리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바누스 프리비온 펠렛 연소기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위에 보면 지금 이렇게 누런 부분이 있죠. 이건 지금 열 변색이 생긴 부분인데 사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로 펠렛이 떨어지는 부분이에요. 이 펠렛이 떨어져서 나중에 이제 가득 차 있던 게 끝나잖아요, 그죠? 완전히 끝날 무렵 되면 이게 원래는 이렇게 열려 있을 겁니다. 계속 열려 있다가 펠렛이 다 끝났다? 그럼 탁 이렇게 닫혀요. 이 닫히는 부분들이 이게 자동으로 닫힙니다. 쭉 떨어졌다. 그럼 이렇게 완전히 밀폐가 딱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완전 밀폐가 되죠. 요런 부분, 이게 특허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구멍이 보면 이제 공기가 빨려 들어가는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 부분 안쪽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제 펠렛이 떨어져서 타는 부분이 여기 하나, 그러니까 이게 좌우로 구분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제 꽂히게 되면 좌우 그리고 중간 부분이 있는데, 여기 중간 부분이 원래는 잘 안 타요. 이게 적체가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해요, 다른 펠렛 연소기들은.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클링커가 쌓이거든요. 재 같은 게 쌓이게 굳어 버립니다. 근데 요거를 태우기 위해서 산소가 충분히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여기 중간에 보면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 있죠. 지금 제가 거꾸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구멍을 뚫려 있는 부분에 반대쪽 보면 관통돼서 반대쪽 보이는 거 보이시죠? 반대쪽이 보이시잖아요, 그죠? 반대쪽 여기에 구멍이 다 뚫려 있어요. 여기 안쪽으로 보면 구멍이 싹 다 뚫려 있거든요. 카메라로 이게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이 안에 구멍이 다 뚫려 있어. 여기 안에도 구멍이 전부 다 뚫려 있습니다. 관통돼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공기가 유입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그러니까 중간이 연소가 잘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펠렛에 불이 붙어서 연소가 되는 구간이 여기 하나, 둘, 세 개 구간이 있는데, 중간 부분을 계속 산소 공급이 발생하게끔 만들어 놨다. 이해되시죠? 네, 요게 특징입니다. 요 두 개가 특허 출원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옆에도 구멍이 빠바방 뚫려 있죠? 계속 공급이 됩니다. 옆에도 구멍 뚫려 있죠? 계속 공급이 돼요. 여기도 공급이 돼요. 근데 중간만, 그죠? 이게 만약에 없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만약에 없었다 그러면 펠렛들로 인해서, 좌우에 있는 펠렛들로 인해서 여기가 공기가 원활하게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 부분을 요 구멍들을 통해서 급기를 해주는 거죠.